요 하키스틱 문제 하나 풀고 확률 넘어갈게요. 3이 3이가 안 되면 어떡하냐. 큰일 났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5번 보시면 돼요. 5번. 19쪽에 5번. 19쪽 5번 보니까 뭐라고 해놨니?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땡땡땡 8C2까지 더했죠? 그러면 뭐 물어본 겁니까? 요거 8C2까지 얘네들이 다 더한 거지 요렇게. 그쵸? 얘네 다 더하면 뭐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9C2가 있으니까 여기서 꺾어버리면 뭐 나오니? 9C3이 된다는 얘기지. 답이 9C3이 된다는 얘기. 이해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암산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줘야 되겠지. 이걸 매번 다 그릴 순 없잖아. 그치? 아니면 더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2C 여기 3C 3이니까 3C 2 이렇게 더하는 거구나. 8C 7C 8C 2까지. 그러면 요 왼쪽에 더 가면은 9C 2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꺾어서 9C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넘어가서 5강 봅시다. 5강. 5강 확률의 뜻. 확률의 뜻. 자, 이제 드디어 앞에서 얘기했던 사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건이냐 사건이냐. 건자가 뒷말음 소리 나냐 그냥 건이냐. 이거구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사건. 사건 아니고 사건. 모르지? 그 26페이지에 새로운 용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일단 사건이라 그럴게. 사건은 너네 뭐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냐면요. 앞에서 배웠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사건이라는 말. 그러니까 합사건 나오면은 합사건은 뭐랑 똑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니? 합집합. 곱집합은 없잖아. 곱집합 대신에 무슨 집합 쓰면 되겠니? 교집합 쓰면 된다. 사실 교집합할 때 교자가 곱의 개념이거든. 그리고 여사건 나오면 여집합. 이런 식으로 전부 생각하면 편할 거야. 제일 먼저 시행이라는 말 나옵니다. 시행. 어떤 결과, 사건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집시다. 주사위 던지는 이 모양을 하나의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주사위 눈에 결과가 나오겠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1이 나왔다고 칩시다. 주사위 던지는 이 행위를 시행, 나온 결과를 사건. 이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행이라고 이렇게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번에 사건 나와 있죠. 사건 나오면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이 된다. 사건은 근데 뭐라고 이해하면 편하다고? 집합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표본 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전체 집합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다. 주사위를 하나 던져요. 뭐가 표본 공간이 되는 겁니까?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죠. 이게 표본 공간이 된다. 괜찮죠? 그 아래 맨 밑에 4번 보면은 근원 사건 나와 있죠. 근원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원 사건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원 사건은 뭐가 되느냐? 이게 하나의 근원 사건, 이런 놈들이 근원 사건이 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용어의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물어보니까 용어의 뜻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합사건, 합집합, 곱사건, 교집합, 여사건, 여집합. 근데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죠. 어떤 말 나옵니까? 2번에 3번 보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말 나오지. 그치?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배반은 배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교집합이 공집합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우면 돼요. 교집합이 공집합. 그 뭐하고 똑같은 뜻이니?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우리 집합할 때 배웠던 말인데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뭐라고 외웠었습니까? 서로소. 배반은 서로소를 뜻합니다. 배반은 서로소. 따라서 배반을 언급하려면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사건하고 이렇게 생긴 사건은 뭐가 된다? 배반이 된다. 배반 외우는 겁니다. 배반은 서로소. 배반은 교집합이 없다.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확률이라는 말을 기호로 쓸 건데 확률이라는 말이 P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무슨 뜻이냐? 괄호는 뭐뭐의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수학에서.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뭐 뜻이라고 그랬니?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지. fx는 뭐였습니까? x의 함수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거든. 그럼 PA는 뭐냐? 사건 A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은 영어로 뭐더라? 영어가 짧아가지고 가능하다가 영어로 뭐냐? 가능한 possible. 그거 명사형이 뭐냐? possibility? 아닌데? 이건 뭐지? probable은 뭐지? 이 뜻도 있지. 이런 단어도 있지. 이거 뭔 뜻이냐? 아마도? 이거 명사형이 그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obable 이거일 거야 이거. 이게 이제 확률이라는 뜻이거든. 어쨌든 확률은 P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PA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어주면 돼. 괜찮죠? 그 다음 확률 보면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나눠놨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되는 것들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 근데 문제는 그거지. 야,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주사위 하나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니? 6분의 1이지.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 그러는데 통계적 확률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진짜로 주사위 6번 던지면 1이 한 번만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뭐 하는 거냐면요. 수투할 때 이거 배웠죠? 리미트. n은 뭐냐면 n은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그때 뭐라 그럴까? 1이 나오는 A는 우리가 1이라고 칩시다. 1이 나오는 횟수는 6분의 n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지. 600번 던지면 1은 아마 100번 근처에서 나올 거라는 거야. 6000번 던지면 1은 1000번 근처에서 나온다는 뜻이고 시험에 안 나와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경험적으로 6번 던졌다고 한 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던지는 횟수를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진짜 6분의 1로 수렴한다. 이런 뜻이야. 극한의 개념이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된다. 관련된 문제 풀어 봅시다. 중학교 때 확률 배웠었죠? 그치? 기억이 안 나? 배웠지? 확률 배웠지? 그거 배우는 거 또 써먹는다고 보시면 돼. 대신에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그리고 얼마 전에 배웠던 걸 써먹는 거야. 순열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런 걸 써먹어서 풀겠다는 얘기죠. 27쪽에 1번 봅시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1번부터 8번의 공이 들어있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홀수인 사건이 A니까 이런 거죠. 요게 사건은 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짝수인 사건을 B, 소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때 A, B, C 중에 서로 배반인 사건을 말하시오. 배반 뭐라 그랬니? 배반. 서로서라 그랬잖아. A, B 서로서 맞냐? 맞지? 그러니까 A와 B는 뭡니까? 배반이 맞습니다. B, C는 배반이에요? 아니죠. 왜? E가 교집합이 존재하잖아. A, C 배반이니? 아니죠. 그래서 배반인 건 누구밖에 없다? A와 B만 배반이다.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외우셔야 되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서로서라고 쓰면 되는데 확률에서는 따로 배반이라는 말을 쓴다. 괜찮죠?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30, 6가지네? 근데 문제가 뭐래? 두 눈 수의 합이 홀수일 경우를 여기 적어줘야 되겠지. 두 눈의 합이 홀수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냐? 3도 나오고 5도 나오고 7도 나오고 9도 나오고 11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구해줘야 되겠네. 두 눈의 합이 3 나오는 거 몇 가지니? 암산하자 이런 거는 두 가지죠. 1, 2, 2, 1 5 나오는 거 몇 가지입니까? 여기부터 암산 안 된다. 1, 4부터 얼마까지니? 4 더하기 1까지니까 4가지 나오겠죠. 7은 1 더하기 6부터 6 더하기 1이니까 6가지 나오겠네. 9는 어떻게 될까? 이거 있냐 없냐? 주사위에 8이 있냐 없냐? 없지. 그럼 얼마부터 세야 돼? 3 더하기 6부터 세야 되겠네. 얼마까지? 6 더하기 3까지. 몇 가지? 4가지. 11은 암산하자. 2가지. 얼마니? 18가지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5번이 뭐니? 앞에서 배웠던 걸 이용하는 거야. 줄을 서는데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5개 문자 A, B, C, D가 있는데 A, B, C, D를 1번 뭐 하라 그랬습니까? 1열로 나열한답니다. 1열로 나열할 때 C, D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달래요. 1번 C, D가 이웃할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5명 1열로 세우는 경우는 5팩토리얼 되겠죠? 분자에다 뭐 올리면 돼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 야, C이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구한다 그랬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묶어서 몇 명 취급하면 돼요? 한 명 취급하면 우리 눈에 몇 명으로 보인다? 4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 하고 묶음 안에서 CD가 줄 서는 경우의 수만큼 또 곱해줘야 되죠. 여기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5분의 2만 나오겠죠. 괜찮죠? 2번은 뭐 구하라 그랬어요?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할 때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할 때 전체 경우의 수가 5시 3이 되는데 문제는 A는 택하고 뭐는 택하지 말아라? D는 택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뭐 하시면 돼요? 분자에다가 3개를 선택할 건데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겠다. 남아있는 B, C, D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됩니까? 2개만 고르면 되죠. 답이 얼마? 1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쉽죠? (7번도) 봅시다. 2017년에 각 지역의 사과 생산량을 조사한 건데 이 4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서 1개를 택한대. 1개. 그때 그 사과가 충청도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개수로 따질 수 없으니까 톤으로 따지면 되겠죠.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37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충청도에서 생산된 게 96톤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이죠.
3으로 약분할 수 있습니까? 3으로 약분하면 얼마 되니? 분자는 30, 2가 되고 분모는 얼마 되냐? 3으로 나누면 170 되는 거 맞나요? 맞지? 그래서 답이 179분의 32.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우는 거는 거의 기본적인 확률만 배우는데 새로운 용어가 조금 더 나왔다. 그게 다다. 육각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겠네. 나갈 수 있어. 자, 그럼 숙제가 너네 어디까지 나오냐? 숙제가 35쪽까지 숙제다. 나갈 수 있을 때 생각 나갑시다. 어차피 나중 되면 하루에 2강밖에 못 나가요. 3위, 3위. 오늘 2강만 나가려고 그랬는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면 시간 많잖아. 시간 많잖아. 하나 더 나갑시다. 숙제 35쪽까지. 확률의 성질인데요. 역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아, 나 오늘 특강인 거 까먹고, 보충까지 잡았네. 오늘 불 봐야 되네, 하루 종일. 어떡하지? 위에 빵꾸가 날 것 같은데? 위에 빵꾸 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위에 상처가 났어. 그걸 위궤양이라고 그러지. 어떡하지? 그러면 나 30시간 굶는 건데? 가급적 단식이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다 배웠던 겁니다. 28쪽 메뉴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맞는 말인가요? 맞죠? 확률이 음수가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1 넘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야, 확률이 1이라는 게 뭔 말이니? 확률이 1. 항상 일어난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0 이하의 숫자가 나오세요. 1이잖아. 확률이 0이란 말은 뭔 말이니?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10 이상의 숫자가 나오세요. 이런 게 0이 되겠지. 이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다. 두 번째는 뭡니까? PS는 1 이렇게 해놨네. S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랍니다. 당연히 확률은 1이 되겠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건? S 어떤 거 하면 됩니까? S.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S는 뭐 잡으면 돼요? X바 X는 10 이상 뭐 이런 거 만들면 되겠지. X는 자연수 할까? 이런 식으로. 미친 거 아니야? 12야. 이렇게 하면 이게 집합 S 가능하겠죠. 주사위 하나 던질 때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확률은 당연히 1이다. 이런 게 항상 일어나는 사건.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전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전 사건. 그 앞에서 얘기했던 표본 공간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표본 공간은 딱 1, 2, 3, 4, 5, 6을 말하는 거고 전 사건은 1, 2, 3, 4, 5, 6이 다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을 전부 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뜻이다. 표본 공간도 전체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 사건도 전체 집합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괜찮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집합을 말하고요. 당연히 공집합의 확률은 얼마다? 당연히 0이다. 당연한 얘기. 괜찮죠?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배웠던 거냐면요. 우리 집합 시간에 배웠던 거죠. 뭐냐면 이런 거야. N, A 합비 알죠? 이거 어떻게 구했었니? NA 더하기 뭐시요? NB 마이너스 NA 교비 요거 기억나죠? 요걸 전부 집합으로만 바꾼 거거든요. 이 식을 양변에 뭘로 나누면 되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 얘네들을 전부 뭘로 나누는 거냐면 전체 집합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개수 중에 A 합집합 B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A 합집합 B의 확률이 나오는 거고요. 얘네들이 순서대로 PA가 나오고
PB가 나오고 마이너스 PA 교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너무 쉬운 얘기네. 근데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거 끝난 다음에 확률의 성질 한번 쫙 필기해 줄 겁니다. 어쨌든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2번은 뭐니? 그런데 특별히 A, B가 배반이면 이런 멘트가 나오죠. 야, 배반이 뭔 말이라 그랬니? 서로서라 그랬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라 그랬잖아.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얘가 얼마가 되겠니?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A, B가 특별히 배반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A 합B는 단순하게 PA 더하기 PB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얘기다. 괜찮죠? 그 내용이 28쪽에 2번까지 3번도 했던 거다. 뭔데? 여사건의 확률이네. 여사건의 확률 뭡니까? PA 여집합.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었어요?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뭘로 나누자는 겁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나눠버리면 뭐 된다는 겁니까? A 여집합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진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방금 한 내용을 29페이지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가 적당하죠? 저번 시간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7, 8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3개, 3개 나가놨으니까 다음번에 2개만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3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험 따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생기겠다. 빠듯하다. 빠듯하다. 새로운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29쪽에 1번 같이 볼게요. 너무 쉬우면 오른쪽 걸로 할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졌답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거나 또는 차가 4일 확률을 구하시오. 합이 6이거나 차가 4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지금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시면 됩니까? 합이 6이 되는 거랑 뭡니까? 차가 4가 되는 거 더하면 안 되죠. 뭘 또 빼주셔야 됩니까? 합이 6이면서 and 차가 4 되는 케이스는 빼주셔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한다 그랬지. 중복되는 거 빼달라는 얘기야. 했었던 거다 전부 집합에서. 뭐 하자? 합이 6이 되는 확률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얘네들은 분모가 36으로 깔리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니까. 합이 6 되는 케이스 몇 가지니? 1 더하기 5부터 얼마까지입니까? 5 더하기 1까지 5가지 맞습니까? 그쵸? 5가지. 차가 4 되는 케이스는요. 2, 4 미치가 아니야? 1, 5 그 다음에 2, 6 5, 1, 6, 2 4가지밖에 없나? 그치? 그러면 4. 근데 뭐가 존재한다고?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었지. 누구랑 누가 있었냐? 1, 5랑 5, 1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지. 괜찮죠? 답이 얼마입니까? 36분의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확률을 가장한 경우의 수 문제일 뿐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거든. 이제 너네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야, 로또 1등 있잖아.
로또 1등 되면은 행복하겠지. 그치? 로또 1등 당첨될 확률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래. 왜? 당첨되든가 당첨 안 되든가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다. 그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또 당첨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걸 조심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공이 있대요. 흰 공이 몇 개 있냐면 99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몇 개 있냐면 1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을 하나 뽑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쌤, 어차피 검은 공 아니면 흰 공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쌤, 근데 흰 공이 99개가 다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도 이게 아니지. 답 얼마니? 100분의 1인 거 맞냐? 흰 공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도 맞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정확한 확률을 계산할 때에는 서로 같게 생겨 있는 것들도 우선적으로 다르게 보는 거야. 정확한 확률을 계산하려면. 그게 뭔 말인지 3번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3번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간 구슬 5개 있고요. 흰 구슬이 4개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3개를 꺼낼 때 3개 모두 같은 색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3개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상 빨간색과 흰색이 전부 똑같이 생겼다면은 여기서 공을 꺼내는 경우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냐면요. 4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거밖에 없겠지. 왜냐면 빨간색과 흰색이 전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계산할 때 이거를 막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전체 경우는 4가지고 같은 색 나오는 케이스는 2가지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뭔가 이상하지? 이렇게 하면 왜 안 된다고? 맞는 거 아니야? 전체는 4가지밖에 없잖아. 그리고 같은 색깔 나오는 건 2가지 있잖아. 그럼 답이 2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빨간색과 흰색의 공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색과 흰색 5개, 4개를 전부 다른 공으로 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주머니에 빨간색이 레드죠. 5개를 이렇게 첨자를 달아 놓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가 정확한 확률을 계산하려면 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흰색이 0으로 보죠? 화이트.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가지로 나와야 되냐면 이만큼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경우의 수를 93.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빨간색 3개 나오고 흰색이 빵개 나오는 걸 한 가지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몇 가지나 있다고요? 서로 다르게 봐서 53, 10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게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9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돼야 될 거고요. 3개 모두 같은 색이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죠. 어떤 경우입니까? 빨간색만 3개 나오든가 흰색만 3개 나오든가 2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빨간색이 3개 뽑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빨간색이 3개 나오는 케이스는 서로 다른 5개의 빨간 공 중에 3개가 뽑히고 서로 다른 4개의 흰 공 중에 하나도 뽑히지 않는 경우 요게 빨간색이 3개, 흰색이 빵개 나올 확률인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빨간색이 빵개 나오고 흰색이 3개 나오는 경우는 5C0 곱하기 4C 3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전문 용어로 얘네들은 우리가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된다. 겹쳐지는 거 없죠? 겹쳐지는 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똑같이 생겨먹은 공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확률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된다? 다르게 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감안해서 계산을 하셔야 정확한 확률이 계산된다. 이거 기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처럼 하면 안 돼요. 4분의 2 이런 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럼 나중에 졸업하고 이제 술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야, 로또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싸움 납니다. 근데 그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 생긴다.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죽자고 달려드는 거야. 진짜 2분의 1이잖아. 자, 5번 봅시다. 5번. 5번도 이거 뭐 앞에서 했던 거 비슷한 문제 같은데. 흰 장갑 5켤레, 파란 장갑 8켤레가 들어있는 가방에서 임의로 3켤레의 장갑을 동시에 꺼낼 때 여기서 3켤레 꺼낸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래요? 적어도 하나는 흰 켤레다. 적어도 한 켤레는 흰색이다. 그 확률을 구해달라. 뭘로 푸는 게 편하다고요? 이런 문제 적어도 나오면은 여사건이 편하다고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전체 확률인 1에서 뭐 빼주시면 돼요? 흰색 장갑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3개 뽑는 거지. 셋 다 파란색일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셋 다 파란색일 확률 구해봅시다. 총 13켤레 중에서 3켤레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셋 다 파란색 나오려면 흰색 5개 중에 빵 켤레 뽑고 파란색 8켤레 중에 3켤레 뽑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고로 뭐라고? 직접 구할 수도 있어야 돼. 직접 한번 구해볼까? 왜냐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6건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잘 안 내거든요. 그럼 직접 구하면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흰색이 1켤레일 때, 2켤레일 때, 3켤레일 때 그래서 다 더해주면 되지. 중복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흰색이 1켤레인 경우는 5C1에 8C2, 5C2에 8C1, 5C3에 8C0 계산하시면 얘랑 얘랑 뭐 할 거라고요? 같은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6건으로 기본적으로 풀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직접 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괜찮죠? 새로운 내용이 없죠? 거의 뭐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연장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한 문제 남았는데 적절한데? 동생들 봤는데 깽 맞춰놓은 거 아니야? 사촌 동생들이야? 네. 친사촌이야? 모르지 뭔 말인지. 사촌에 몇 종류가 있어? 사촌은 4종류가 있습니다. 고모의 자식들은 나랑 무슨 사촌이야? 고종사촌. 이모의 자식들은 이종사촌. 외삼촌의 자식들은 외사촌. 그 마지막으로 사촌 하나 남았잖아. 큰아버지나 삼촌의 자식들은 친사촌.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사촌이냐? 까먹었다. 아, 이모의 자식이요. 이모 자식? 이모의 자식. 이종사촌, 이종사촌. 촌수도 그게 수학인데. 야, 알려주지 않냐, 너네? 까먹었지? 너네 학교에서 배우지 않냐? 할아버지랑 나랑 몇 촌이고 형제끼리 몇 촌이고 배우잖아, 학교에서. 안 배워? 배웠지? 안 배워? 너네 전부 다 동대부 여중이냐? 아니야? 너 어디야, 중학교? 자양중? 중학교에서 가르쳐 줄 텐데? 너는? 성남중. 안 배워?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줄 텐데. 형제끼리 몇 촌이냐? 그래. 너희 나중에 또 게시판 써야지. MZ세대 해가지고 또 이거 모르면 무식한 거에 해가지고 또 게시판 날릴 거 아니야. 알아야지 그런 거 기본적으로. 형제는 몇 촌입니까? 형제는. 형제. 20초. 나 2촌이죠 2촌. 아버지 엄마랑은 몇 촌이니? 안 해. 어떻게 배웠냐? 안 배웠다며. 방금 생각했다고. 옛날에 배웠겠지. 아버지랑 엄마는 몇 촌이냐? 부부끼리는. 아무것도 안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피가 안 섞였으니까 촌수가 없지. 4촌은 왜 4촌이냐? 4촌이니까. 촌수가 4촌이니까. 3촌은 왜 3촌이냐? 촌수가 3촌이니까. 자, 이모랑은 몇 촌이겠냐 그러면? 이모 3촌이겠지? 이모도? 이렇게 가면 더하기 1 하면 되고요. 이리로 가면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나가 있잖아. 여기 엄마가 있어. 엄마랑 나가 몇 촌? 1촌.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을 뭐라 그래? 이모라 그러잖아. 엄마랑 이모는 서로 2촌 관계잖아. 나랑 이모는 1 더하기 2 하면 3촌이잖아. 이모랑 이모의 자식은 다시 또 몇 촌이잖아? 1촌이잖아.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4촌이라고 하는 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치? 배웠지 옛날에? 안 배웠다고? 거짓말. 7번 봅시다.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그 자연수가 40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40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전체 경우 구하셔야 되겠네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5P3 하면 되나? 전체 경우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맞죠? 그치? 이제 뭘 구해야 되니? 400보다 작은 경우를 다 구해야 되겠네. 400보다 작으려면 100의 자리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나 2나 3이 돼야 되겠지. 계산하기 편하네? 3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카드 깔아 놓은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밖에 없죠. 누군가 왔다면 나머지는 뭐 하면 됩니까? 4 곱하기 3으로 오면 되지. 계산하면 답이 얼마다?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사실상 100의 자리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100의 자리만 계산하시면 사실상 끝난다. 지금 싸고 난리 났네. 숙제가 35초까지인데 지금 몇 시냐? 끝내면 되냐? 2시 20분.